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님 단식 6일째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이 시멘트 덮어놓는 저 아주 시꺼먼 포대로부터 하얀 텐트로 황교안 대표님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조금씩 들어주시고 있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함성이 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25일 황교안 대표님 단식 6일차,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바닥에서 지금 기도 철야 땅바닥 노숙 농성을 하신 지 53박 54일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6월 8일 이후에 169일째 되는 오후 4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장영준 사랑제일교회 찬양단원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을 장영준 찬양단원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선창하시겠습니다. 소음 피해 고소 고발 들어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외쳐서 문재인의 간땡이를 쪼그라뜨리게 합시다.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문재인아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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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해 주십시오. 네. 공수처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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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해 주십시오. 네. 주사파는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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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자 좀 맞춰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저 이거 결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황 대표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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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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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이 차가운 날씨를 부글부글 태웁시다. 전방을 향하여 함성 30초간 실시! 다음은 장용준 찬양단과 함께 불나성을 신나게 부릅니다. 신나고 힘차게 부릅시다. 문재인 불러라. 문재인을 불러가라 훌라훌라. 김정은도 불러가라 훌라훌라. 황교안을 불러가라 황교안을 불러가라 황교안을 불러가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 경제 파탄난다 훌라훌라. 국민 생각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을 불러가라. 김정은은 전직국이 훌라훌라. 문재인은 비장정아 훌라훌라. 휴전선에 집중철수 대한민국 부장해제 문재인을 불러가라. 미국 철수 전파된다 훌라훌라. 살인독재 김시환도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기 위장평화 종전선언 위장평화 속지마다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정책 훌라훌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난다 문재인을 불러가라. 탈원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기 요금 올라간다 중동 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을 불러가라. 소득주도 사기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이 훌라훌라. 영세상이 눈물 난다 영세상이 자살한다 문재인을 불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 위에 투쟁이다 훌라훌라. 한국 위에 투쟁이다 나라 위에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오후 정시에 보고를 권혁부 전 KBS 이사님,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지금 우리 옆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줄다리기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내일 모레 27일 날 국회에 상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고요. 12월 3일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2월 17일이면은 다음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이때까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선거법은 자동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는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정가의 대립과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투쟁 현장도 긴박감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처리를 강행하겠다. 그리고 한국당은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령을 내려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두 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항전 의지가 확고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탠다면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원래 부산 부시장으로 가기 전에 금감원에서 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 위원장이 최종구라는 분이고요. 부위원장하고 최종구라는 분이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재수 사건이 사실은 비리가 금감원에 통보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마해서 그냥 사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서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게 이들에 대한 소환 요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중단시킨 사람이 금감원 위원장과 거기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와서 조국을 넘어선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유재수 사건은 대형 권력 비리로 최고위층까지 번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백령도 인근에 있는 청린도라는 북한의 섬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격을 지시해서 2발의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불법적으로 맺은 것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반박 선명을 내기는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사단에 자주포 대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사격 훈련을 못하니까 병력과 포를 배에 싣고 포항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군사합의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군사합의 누가 맺은 겁니까? 그냥 둘 수 없죠?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저쪽에 맹하학교가 있고 이 맹하학교의 수업이 여러분들의 투쟁, 농성, 함성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차명진 의원이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6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KBS 보도는 허위가 명백합니다. 여기에 소리가 마이크가 지향하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고 600m나 떨어진 점이 그거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하고는 5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나이 국왕이 왔을 때 환양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양국 국가를 울렸는데 이 국가가 여러분들의 투쟁 목소리에 무색해졌다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까발겼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교육에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어용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종로경찰서가 여기 집회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끝난 뒤에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왔죠. 그게 김정숙과 문재인이 잠을 못 자고 했다는 사실을 이 사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각계 격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 있습니다. 이 정의용 실장이 부산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 결정은 문재인의 원칙과 포용의 결정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것이 없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자기 책임론이 대두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협박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정권이 바뀌면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 죄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산하 4개 과학기술대학에 과학자 선발 기준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는데 눈 감고 뽑으라는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내렸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지원했고 그 사람 출신지는 어디고 학교는 어디고 어떤 건학 이형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을 했는지 까마득하게 가려놓고 그걸 뽑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과학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까? 그 분야 1% 내에 과학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 1위고요. 중국이 2위입니다. 우리나라 19위입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인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5단계나 낮은 14위입니다. 우리는 기술 한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나라 경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투쟁을 열심히 하시죠. 근데 한국견총이 다른 문제를 하나 갖고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선거 연령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9세까지인데 이걸 18세까지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 4월에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운동으로 정치판 1세계 난장판이 된다는 것은 명확하나한 겁니다. 아이들을 이런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수업을 망치고 정교조 교사들은 생활기록부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들의 고가를 평가하는 해괴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와 있는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을 때 노조하고 합의한 일인데요. 4급 이하 공무원이 그 이상의 공무원들을 상향 고가 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고급 간부들은 4급 이하의 간부들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지배하는 정권에 웃지 못할 코미디 아닌가요? 탈원전의 비극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 공대에서 원자력 전공 학생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원자력 실력은 세계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미국의 설계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평가한 걸 보면 원전 설계 건설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저렴한 국가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원전 수출을 해서 많은 경제력 부를 쌓아야 하는데 기본이 되는 원전 기술을 깡그리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규탄해야죠.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탈북어선 어부 2명 강제 북송에 대해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김태규라는 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국민을 이유 없이 추방했다. 여기에 관여한 안보실, 청와대를 말합니다. 정의용이가 있는 안보실, 김현철이는 통일부는 위법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탈북어부 강제 북송에 대해서 현직 일선 판사가 극기하는 비판을 하는데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다. 정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 선거에서 반중국 공산당 친자유민주 진영이 압승을 했습니다. 85%였습니다. 홍콩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 71%의 투표. 종전에는 47%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요. 절반 이하가 투표인데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이 그냥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고 탄압을 하고 범인이라면서 잡아서 중국 본토로 잡아가서 행방불명되는 이런 자유탄압 공산당 빨갱이들의 만행에 맞서서 홍콩 시민들 26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총 452석 중에서 385석 85.2%가 반중국 공산당 친자유민주 진영이 당선되었습니다. 내년 대한민국 4.15 총선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 텐트 치는 것도 좀 전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라는 자가 여기에 우리 자유한국당 김도우 비서실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거 철거해라. 이따위 짓을 하면 할수록 내년 4월 15일 성남민심은 표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 실려 있는데 홍콩 구의원 선거인데 홍콩은 18개 구가 있는데요.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 4년 전에 있었던 투표는 47%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71%가 투표했습니다. 투표율이 우리나라보다 투표율이 더 낮았는데 71%까지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서 압승을 해가지고 452석 중에 85.2%가 이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고 중국 공산당 패, 그 친중국 공산당 패, 시진핑 패는 12.8%밖에 못 얻었어요. 나머지 85.2%가 자유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힘차게 일어섭니다. 이 빨갱이들이 자유시민을 밟으면 밟을수록 자유시민들은 더욱 힘차게 일어섭니다. 문재인이와 조국이 저 빨갱이 기생충들이 우리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님 지금 소음이다 뭐다 집회 시위 시간을 뭐 제한한다, 아침 9시까지는 아침 일찍이 집회하지 마라, 저녁 6시 이후에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여기에 더 많이 구름대처럼 모일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욱 힘차게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거짓말시키는 저 문재인이가 인권은 고사하고 제1야당 황교안 대표 텐트 치는 것까지 걷어내라는 이런 완전히 사탄, 완전히 살인마 같은 짓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강력하게 투쟁해서 문재인 기생충 악마를 끌어낼 것입니다. 언제나 씩씩한 거대한 꼬마 거인 주옥순 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을 보면 제가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를 잃는 거예요. 이 문재인 일당이 20년을 장기 집권하겠다고 저 이해찬 똘마니, 저 정의당의 저 똘마니 같은 인간을 시켜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주장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한국당만 빼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이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려고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자유를 줄이고 저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수단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투쟁한 지 6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운함이 많았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저 문재인 일당들이 국민들의 이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나? 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당 대표님께서 단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오늘 6일째인데 저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개인적으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이크로 하면 다 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황교안 대표님, 그러면 여러분 힘내세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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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유우파가 저 문재인 일당들을 이제 쓰러뜨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이 계속 단식을 하는 이유는 저들이 주장하는 이 장기 집권의 플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270석으로 하되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다 없애자, 이것이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대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에 앞으로 우리 경제도 그렇고
이 문재인 일당들이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고 저 정의당의 심상정이라는 여자가 국회의원 세비 올리지 말고 그 세비에서 조금 줄여서 30명을 더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국가의 개헌을 하기 위한 술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그걸 알고 절대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에게 이 추운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읍시다. 황교안 대표님 사랑합니다. 힘내시라고. 황교안 대표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가 해왔습니다. 이 보수라는 우리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폐허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국가에 기여하도록 지금까지 보수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이한테 바치려고 하는 저 문재인 패거리 일당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황교안 대표님이 주장하는 270석 밖에는 우리 국민들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 문재인 일당들이 12월 달 안으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자유한국당을 흔들기 위한 수법으로 문재인 일당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을 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특사로 성찬절에 나오신다면 우리는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시키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권력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한국당으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요? 자 그렇게 되려면 황교안 대표가 저 패스트 트랙과 공수처를 끝까지 막고 자유 대한민국의 권력을 찾아오도록 우리 다 힘을 모아드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추위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재인 일당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우파가 너무 신사적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저들이 지소미아 벼랑끝 전술을 서듯이 우리도 벼랑끝 전술을 서서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드립시다. 황교안 대표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황교안 이렇게 하시면 저 우리 황교안 대표님 텐트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주변에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기서 황교안